모터사이클 매니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종화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예, 반갑습니다. 저도 한 1년, 2년 정도 됐나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방송을 못 만들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고 먹고 살다 보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 많은 분들이 방송 안 만드느냐, 재밌었는데 왜 안 만들고 있느냐 좀 만들어 달라 라고 요청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요즘 들어서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인터넷 방송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죠. 사실 제가 처음 인터넷 방송을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직접 촬영하고 편집해서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아졌고, 이거는 모터사이클 쪽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내용들은 뭐냐면, 경찰청에서 얼마 전에 2016년도 마무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2015년도 그 교통사고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라이더분들과 소통해야 될 조금 눈여겨봐야 될 데이터가 있다. 안전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들이니까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소통하려고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게 자료가요? 자료가 이만큼입니다. 이게 2015년 통계죠. 그러니까 2015년에 통계가 된 거를 2016년에 발표하고, 아마 2016년에 발표한 것들을 아마 2017년도에 합산을 해서 그런 것들 통계를 좀 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사람들이 보면은, 일반 사람들은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좀 이게 양도 많고 뭐 숫자들로 막 돼 있으니까 굉장히 좀 귀찮고 한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한 뭐 십수년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보고 기사를 쓸 수 있는 요 정도 능력이 돼야 이제 기자라는 그 타이틀을 얻는 건데, 저도 간만에 해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네, 라이더분들한테 좀 알려드려야 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꺼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차량 등록 대수, 뭐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차량 등록 대수가 한 2,900만 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스쿠터 50cc 미만의 스쿠터부터 뭐 트럭, 대형 뭐 승용차, 뭐 화물차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2,900만 대 정도의 차량 등록 대수를 보이고요. 뭐 저희들은 이제 모터사이클 뭐 1인차니까요. 그래서 2015년도 작년 기준으로 이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사람이 40만 명 정도 됩니다. 40만 8,800명 정도 되고요. 원동력 시자전거는 180만 9천 명 정도 돼서 거의 사실상 그 증가 추이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면 이종 소형 같은 경우는 2000년대에 비해서 15년 사이에 얘는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운 뭐 2.5배 정도의 상승 폭을 보이죠. 그만큼 레저 모터사이클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니까, 2015년도 이륜차의 차량 등록 대수를 보면은 216만 1774, 210만 대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종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요, 연도별로도 이게 쭉 나와 있는데요. 점점 줄어들어서 1999년에요. 이륜차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더 줄어들게 됩니다. 뭐 9천 건 뭐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요. 2004년, 2005년도에 정책들이 잘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 뭐 나름대로 신경 쓰지 않았느냐. 왜냐면 이때 사고가 줄었다는 건 뭐냐면 적어도 한 5년 전에부터 잘했다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5년 전부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 그래서 그 성과가 5년 후에 나타났다. 2007년, 2006년 이럴 때죠. 이럴 때 성과가 났으니까 실질적으로 한 2000년, 뭐 2001년 요쯤에서 공무원 해당 당국에서 열심히 성의적으로 했다. 라는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그리고 2015년 현재는 똑같이 복귀해요. 이 차량 대수가 증가한 것도 있지만 오히려 교통사고가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2015년 현재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가요 12,654건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을 했었던 면허 체계 간소화가 낳은 불상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교통 약자는 모터사이클 라이더입니다. 그런데 이륜차 사고가 증가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추론을 해보기로는 그 면허 체계 간소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런 교통사고 그 사고율에 역행을 하고 있다. 감소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났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에 5,596건의 사고율을 보이는데요. 2015년도 10년 만이죠. 12만 건입니다. 2배가 넘는 그 사고가 나요. 그렇다고 그때보다 경기가 훨씬 더 좋아가지고 차량 등록 대수가 무지하게 많아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차이가 없어요. 200만 대 수준에서 실제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맞다는 건 이명박 정권 그 시절에 굉장히 잘못했다. 어쨌든 그때 공무원분들이 뭔가를 잘못했다라는 것들로 여겨집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이륜차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50cc 미만 원동기 장기 자전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401명이 사망했고요. 15,000명 정도가 부상했습니다. 2015년 통계고요. 서울이 46명이에요. 사망자 수가. 생각보다 적죠. 예? 사망자 수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부상자 수가 많습니다. 3,900명, 4,000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되죠. 여기에서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여기에요. 경기가 사망자 수가 67명이나 됩니다. 서울이 46명인데 반해 경기가 67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숫자고요. 그런데 반면 부상자를 보면요. 2,767명입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면 서울에서는 사고가 더 많이 나기는 하나 사망자가 적고 경기에서는 사고는 좀 덜 나지만 사망자가 높다. 사망자 수만 보자면요. 충남 39명이고요. 경북 44명입니다. 아니 경기에서 이렇게 많이 사망자가 발생되는 건 뭐냐면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경기에 가서 사고가 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서울보다는 속도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남이 2015년도 39명의 사망자 수가 나왔고요. 경북이 44명의 사망자 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부산과 경남이 생각보다 사망자 수가 적습니다. 오히려 부산보다 대구가 사망자 수가 더 높아요. 부산이 16명이고요. 사망자 수가. 대구가 19명입니다. 인구 대비 대구가 좀 더 적은 걸로, 많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인천이 7명, 광주 7명, 울산이 생각보다 높네요. 16명으로. 강원도가 24명, 강원도는 많이 가시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남이 높구나. 전남이 32명의 사망자 수를 보이네요. 그 대비 보면 부상자들은 많이 적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32명이 사망하셨는데 604명의 부상자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3,900명의 부상자 중에서 46명이 사망한 서울 지역은 굉장히 그 사망률 자체적으로 보면 적은 거죠.
반면에 전남 같은 경우에는 513건 중에서 32명이 사망을 했으니까 대단히 높은 겁니다. 참고하셔서 전남 분들도 그리고 그 표를 참조하셔서 강원 같은 경우에는 299건의 교통사고에서요 24명이 사망합니다. 이게 굉장히 사망이 높은 겁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충남도 마찬가지입니다. 468건의 그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가 39명이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이게 왜 이런 그 숫자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각 동호회별로 한번 쭉 훑어서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동호회별로도 조금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사망자를 줄이는 게 이 방송의 목적이니까요. 자, 이제 연령대별 이륜차 교통사고 났으면 사실은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이 데이터가 눈에 딱 띄어가지고 야 요거는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연령대별 이륜차 교통사고라는 게요 매우 중요한 건데요. 제가 우리들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게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객기 부리다가 많이 사고를 당하고 이제 사망자 명단에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요.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여기로 이게 쭉 보면 20세 이하가 보면 52명, 총 사고 발생 건수가 3,000건이에요. 자, 그럼 20세 이하다 그러면 사실상 이게 그 면허를 딸 수 있는 면허를 딸 수 있는 사람이 만 16세.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돼야 이제 그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면허를 취득을 하고 125cc 미만의 뭐 이런 이제 그 바이크를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사망한 사람이 52건 혹은 무면허나 이런 것도 조금씩 포함됐겠죠. 나이가 어린데 타다가 뭐 이게 그 사고가 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21에서 25살 요 시기가 되면은 사실상 9명 줄었는데 사고 건수는 1579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망률은 배로 뛰는 겁니다. 사망률은 뭐냐? 속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망률이. 그러니까 한참 뭐 그 좀 혈기왕성하게 지나치게 과속을 하는 시기가 이 타이밍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6에서 30 정도 26에서 30 정도 되는 나이 때는 38명 나옵니다. 이것도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이게 제가 봤을 땐 더 올라갔습니다. 936건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가 38명입니다. 매우 높죠. 이때 굉장히 속도를 많이 또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줄어듭니다. 30 넘어서면서 이제 조금 겁을 먹기 시작하죠, 사람이. 그러면서 이게 그 자료를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면요 다 나와요. 31에서 35살 뭐 이렇게 대부분요 사고가 923건이 나는데 이제 25명 사망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에서 이제 40, 4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제 19명 정도 이렇게 줄어듭니다. 가장 좀 이렇게 그 사고도 많이 안 나고 욕심을 안 부리고 막 이런 그 연령대가 어딨냐? 41에서 45살이 됩니다. 사고 건수가 715건이고요. 사망자 수가 17명입니다. 왜냐면 지금 딱 제 나이대입니다. 왜냐면 한참 돈 벌 나이입니다. 애들 크고 이제 막 돈 많이 들어갈 나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모터사이클에 대해서 욕심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이제 그 돈 벌려고 눈이 벌게 있는 그런 나이대라서. 그런데 옛날에는 거기에서 모터사이클 라이더들이 어느 정도는 단절이 돼요. 단절이 돼서 이제 평생 모터사이클을 안 타거나 이랬는데 최근 10년간 이제 실버 라이더들이 선풍적으로 많이 기하급수로 늘게 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려고 젊었을 때 내가 모터사이클을 타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나이도 먹고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모터사이클 라이더였는데 그랬는데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애들이 나랑 안 놀아주고 하다 보니까 50대 중반 초반부터 이제는 내가 뭐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하니 시간도 있고 하니 내가 못 따르던 내 라이더로서의 꿈을 펼쳐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45살 이후로 사망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굉장히 기이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46에서 50 되면서 사고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806건을 늘어나고요. 사망자 수가 21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51살에서 55살, 55살 이게 사고 건수가 825건을 늘어납니다. 사망자 수는 한 명 더 줄었네요. 20명의 사망자 수가 보이고요. 56세에서 60세 이 실버 라이더들 요 부분들이 이제 사망자 수가 23명으로 늘어납니다. 사고 건수는 712건인데 불구하고요. 예, 그런데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얘기하는 레저형 실버 라이더라고 볼 수 있는데요. 65세에서 70세는 59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도 29명이 사망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71세 이상이 1200건 정도. 그러니까 71세 이상이면은 뭐 80세 어르신들도 있을 거고, 뭐 75세 어르신들도 있을 거고, 뭐 85세 어르신들도 있을 거고, 그걸 통틀은 거죠. 그리고 1200건의 사고가 발생되는데, 무려 93명의 사망자가 발생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 65세까지는 어느 정도 레저형 라이더일 가능성이 좀 농후하나 70세 이상으로 가면은 왠지 시골에서 이게 약주 한 잔 드시고 이렇게 시트백 끌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분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라는 것들을 이 자료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도별로 보더라도 이 사망자 숫자가 그렇게 줄거나 늘거나 하진 않아요. 지금 15년도 그러니까 요거 몇 년 그 사이에 그 통계는 뭐냐면 그 50에서 60세 사이에 그 실버 라이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사실상 이분들은 경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요. 굉장히 고배기량 바이크들을 구입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사회적 지위와 책임이 있고 내가 뭐 인생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남들한테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번듯한 바이크를 타고 싶고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요. 그 대부분 보면은 대형 바이크들 삽니다. 뭐 기본 처음에 뭐 125도 제대로 안 타보신 분들이 막 600에 800에 1000에 막 이런 걸 사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신마력도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100마력 이상의 바이크들을 컨트롤하고 굉장히 무거운 바이크들을 컨트롤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제가 요즘에 그 방송을 조금 쉬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아, 형 기자,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떤 거 탔으면 좋겠어? 나는 인터넷으로도 SNS 상으로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자기는 뭐 이제 뭐 51하고 뭐 52이고 한데 뭐 정말 젊었을 때 타보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이제 꿈을 실현시키려고 뭐 돈을 모아서 살려고 하는데 어떤 바이크들이 좋을까요? 저는 이런 걸 사고 싶어요라고 쭉 나오잖아요. 대부분 보면 다 리터급 막 이래요. 왜냐면 리터급 정도 되고 이제 멋있거든요. 이게 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면 자식들 보기에도 뭐 조그만 거 스쿠터 타고 다니면 좀 그렇잖아요. 뭐 젊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탄다고 하더라도 귀엽고 이쁘고 깜찍하고 한데 나이 들어서 그러면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을까 걱정되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딱 6개월 정도만은 무시 좀 당하시고 저배기량을 좀 타십시오. 저배기량을 타셔서 좀 몸에 익히시고 한 다음에 6개월만 살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게 젊은 애들처럼 막 20살, 뭐 22살, 뭐 이런, 뭐 19살, 뭐 이런 친구들, 막 혈기왕성한 친구들처럼 나이가 뭐 50에 가까운, 50 넘으신 이런 분들이
뭐 인생 멋에서 조지는 거야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그 연륜도 있으니까 조심하는 건 사실이지만 모터사이클의 대배기량이라는 건 스로틀 워크 한 방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기가 당황해서 스로틀 워크를 한 번 잘못했다. 그러면 갑자기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기본기가 안 된 상태에서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출력이 납니다. 그랬을 때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40대 후반에 그때부터 시작되는 내가 젊었을 때 이루지 못한 라이더의 꿈을 이룰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다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동차는 돈 있다고 비싼 걸 사도 상관이 없어요. 배기량이 큰 걸 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터사이클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터사이클이라는 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고배기량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하면 굉장히 크게 후회하실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남의 이목도 있고 뭐 자기가 평소에 꿈꿔왔던 모터사이클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제가 항상 하는 얘기고 제 책에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모터사이클이 한 마리씩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꺼내서 잘 쓰면 참 아름답고 멋진데 잘못하면은 좀 다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면허 체계 특히나 이륜자동차 면허 체계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정말 거지 같습니다. 이 면허 체계를 따고서 도로에 나가서 이렇게 운행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이 상황이 발생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인데 최근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말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말이 돼? 이게 나라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륜차 정책이라든가 지금 이륜차 면허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게 딱 그거예요. 이게 나라야? 이게 말이 돼? 이게 가능해? 라고 하는 정책 자체가 사실은 이륜차 정책이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개선돼야 될 정책 중에 하나는 바로 면허체계입니다. 면허체계. 전혀 이륜차 라이더들에게 도움되지 않는 이 면허체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사망자 숫자는 웬만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 공무원분들이라든가 경찰 관계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겠죠. 경찰 공무원들 중에서도 실제로 제 영상을 많이 보십니다. 근데 뭐 이제 고위직은 잘 안 보시나 봐요. 그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좀 면허 체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주십시오. 뭐 제가 얼마 전에 냈던 책에서도 그랬지만 면허 체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무원들을 싸잡아서 막 욕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제처에서 이미 공무원분들이 해외의 면허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리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정말 세세하게 파악을 다 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 책에다가 쓴 내용도요. 다 그 법제처의 그 자료들을 분석해서 써놓은 겁니다. 근데 국가라는 시스템이 그렇게 우습지는 않은데 왜 그렇게 이륜차만 신경을 안 써주시는지 관심을 안 써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뭐 저를 써먹을 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시고요. 뭐 요약해 보자면 뭐 그런 겁니다. 뭐 실버 라이더 분들 조금 세월을 투자를 하셔서 안전 라이딩에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시고요. 꿈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실현해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역시나 데이터를 통해서 본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보면 안전장비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면허 체계를 빨리 바꿔야 된다. 이런 것들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상황에서 방송을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방송을 만들었던 것 중에서 뭐 까놓고 얘기하면 수익이 없으니까 이걸 하면서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누라한테 눈치도 보이고요. 애 둘이 엄청나게 먹어요. 애가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올해 우리 재용이가 참 시간 많이 흘렀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방송으로 이제 재용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재용이 막 그 영상 올렸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우리 재용이가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좀 시간 빠르죠. 이제 돈 들어갈 일이 겁나게 많은데 제가 물론 이제 공익적인 공공적인 라이더분들을 위해서 했던 시간들이 참 아름다운 시간들이었는데 이게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못 만들게 됐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많이 만들고 싶은데 여건이 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제가 오죽하면 넥타이를 안 맺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터사이클 저널리스트 현정화였습니다.